그의 방망이가 돌아갈 때면 팬들은 숨을 죽이고 타구는 섬광처럼 내야를 가른다. 그라운드 위 한 선수가 있다. 그러나 그가 글러브를 끼고 수비 위치에 서는 순간 환호의 기대는 이내 불안과 탄식으로 바뀐다. 타격 천재, 수비 재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선 선수 박찬영을 설명하는 두 개의 극단적인 얼굴이다. 비범한 재능과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지닌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두고 팬들의 애정은 극에 달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야구 인생 모든 것을 건 14일간의 마지막 훈련에 돌입한다. 이 훈련은 단순한 기량 향상을 넘어 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서막이다. 과연 그는 반쪽짜리 천재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전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한 선수의 성공 여부를 넘어 현대 야구에서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이 같이 충돌을 시험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박찬영의 타격은 말 그대로 천재의 영역에 가깝다. 경이로운 타격 재능 전설들의 그림자를 봤다.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폼 없이 오직 본능에 가까운 감각으로 투수의 공을 받아쳐 안타를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다. 9회 말 2아웃 주자 1루 상황. 상대팀 마무리 투수의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쳐 외야를 가르는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는 장면은 그의 천재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간결하면서도 폭발적인 스윙 메커니즘은 과거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대도 이대형의 정교함과 기록의 사나이 박용택의 클러치 능력을 떠올리게 하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스윙 궤적으로 메이저리그 전설 호세 페르난데스의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그의 타격 스타일은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적극적 스윙 비율은 그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수를 공략하는지를 보여주며 타구의 질 또한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그의 하드 히트 비율은 45%에 육박하며 이는 리그 평균인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타구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위력을 갖췄음을 방증한다. 이 압도적인 공격 지표는 그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전략적 핵심 자산임을 분명히 한다. 그의 존재성 이면에는 아직 다듬어야 할 원석의 날카로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0.173에 머무는 컨택률과 1대2에 달하는 삼진 볼넷 비율은 그가 아직 완성형 타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카운트가 몰렸을 때 유인구의 속수무책으로 허스윙 삼진을 당하는 모습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특히 변화구 대처 능력은 그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는 그가 더 높은 수준의 투수들을 상대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격 재능이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무기의 날카로움만큼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박찬영의 수비는 팬들 사이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로 통용된다. 재앙이라 불리는 수비 무너지는 팀의 심장. 평범한 땅볼을 처리하지 못해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악성고를 던져 팀의 승리를 날려버리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다. 1점 차로 앞선 8회 말무사 1루 평범한 병살타성 타구를 더듬어 모든 주자를 살려주고 결국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기는 그의 수비 불안이 팀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압박감이 극대화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그의 실책 빈도는 급격히 높아지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그의 수비 문제가 기본적인 투스워크나 송구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타구 판단 능력과 같은 인지 능력과 실책 후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지 못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그의 글러브는 팀의 심장이 되어야 할 내야에서 오히려 팀의 사기를 꺾고 마운드의 투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공수 이중성을 지닌 선수를 핵심 포지션인 3루수에 계속 기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단의 전략적 고민은 단순한 선발 라인업 문제를 넘어
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격렬한 조직 내부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찬영의 수비 불안은 이제 느낌이 아닌 수치로 팀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정량적인 공포로 인식되고 있다. 단순 실책 개수를 넘어 첨단 트래킹 데이터는 그의 수비 기여도가 리그 최하위권인 -15에 달하며 특히 3루수 자리에서 평균 대비 아웃 기여율이 -8을 기록하고 있음을 냉철하게 보여준다. 이는 그가 평범한 수비수라면 잡아냈을 8개의 아웃 카운트를 놓치고 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다. DRS-15라는 수치는 단순한 수비 실패를 넘어 득점 기대값을 기준으로 팀의 입힌 순손실이 15점에 달한다는 잔혹한 분석이다. 이 수치는 그가 베이스라인 쪽 깊은 타구나 민첩한 번트 수비 퍼스트 스텝의 실패로 인해 수비 범위 지수에서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비 불안이 마운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다. DRS-15는 팀이 그의 수비로 인해 약 15점을 더 내주었다는 뜻이며, 이는 선발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과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간의 격차를 벌리는 주범이다. 실제로 그가 3루수로 출전했을 때 투수진의 FIP와 ERA 격차는 리그 평균 0.3에 비해 0.6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수들이 제구력이 흔들리고 마운드 위에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낀다는 명확한 데이터 기반 증거다. 이 0.6 격차는 KBO 리그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박찬용이 출전했을 때 팀 수비진이 만들어내는 DIP가 극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수들이 땅볼을 유도해도 불안하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이는 박찬용의 수비가 팀의 핵심 심장부인 마운드까지 병들게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투수들은 자신감을 잃고 땅볼 유도 대신 허스윙 삼진을 잡으려는 무리한 투구를 시도하게 되며, 이는 결국 투구 수준가와 제구 난조로 이어진다. 코칭 스태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비디오 분석 시스템을 특별 훈련에 도입했다. 수비 불안이 마운드의 심리적 제어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VAS는 박찬용의 0.1초 단위 퍼스트 스텝 타이밍, 타구 속도에 따른 보구 예상 지점 오류율, 그리고 송구 18각도의 불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분석 결과 그의 문제는 타구에 대한 선행 판단 시간이 리그 평균보다 약 0.15초 늦다는 점이었다. 이 미세한 지연이 결정적인 순간 수비를 재앙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 0.15초의 지연은 타구가 글러브에 도달하기 0.5초 전까지도 최적의 포구 지점에 발이 정렬되지 못하게 하며, 이는 송구 시 회전 쪽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 불안정성이 90% 이상의 악송구 상황에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특정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는 기술보다는 순간적인 심리적 긴장이 원인임을 시사한다. 데이터는 그가 타고난 재능만으로 버틸 수 없는 현대 야구의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14일간의 훈련은 이 0.15초의 간극을 좁히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유독 박찬용의 실책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격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가 낳은 기대의 역설이 존재한다. 변변한 엘리트 코스 한 번 받지 않고 오직 재능 하나만으로 프로 무대에 입성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한국 사회가 열광하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웅의 서사를 상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그에게 투영했고, 이는 심리학적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했다. 팬들은 박찬용에게 단순한 성적 이상의 것을 기대했다. 엘리트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은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그에 대한 기대치를 기술적인 영역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그의 실수는 단순한 플레이의 실패가 아닌 이감정적 유대와 서사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팬들은 그의 천재성에 열광하는 만큼 그 천재성을 완성하지 못하는 어설픈 모습에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분노의 강도는 그의 타격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크기에 더욱 극대화된다. 저렇게 칠 수 있는 선수가 왜 수비에서는
이라는 탄식은 팬들이 그에게 지운 감정적 부채의 무게를 보여준다. 그가 완벽하지 않음으로써 팬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영웅 서사의 완결성이 깨지는 데 대한 좌절감인 것이다. 구단 역시 박찬영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딜레마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그의 타격 능력이 가져오는 승리 기여도가 수비 불안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계속 3루수에 기용할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현재 그의 수비 기여도를 포함한 최종 WAR은 2월 1일 수준에 머물며 이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가 아닌 교체가 가능한 핵심 선수 수준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 구단은 그의 폭발적인 타격 능력을 포기할 수 없기에 계속 기용해야 하지만 불안한 수비는 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수비 불안정성은 경기 후반 투수 교체 패턴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곧 불펜 자원의 과부하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은 그의 모든 수비 플레이를 데이터화하고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해 실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그가 계속 3루수 자리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수비 부담이 덜한 지명타자나 외야, 코너로 이동해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박찬영의 외야수 전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3루수는 야구에서 가장 반응 속도와 강한 송구 능력을 요구하는 포지션 중 하나로 그의 현재 인지 속도와 심리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넓은 시야와 빠른 발을 활용할 수 있는 외야, 코너로의 이동이 장기적인 선수 생활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야 수비는 내야에 비해 타구 판단 후 반응 시간이 길어 그의 느린 선행 판단 시간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외야 전향은 그가 오랜 기간 내야수로 쌓아온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수 본인에게는 큰 심리적 장벽이다. 그의 주루 플레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빠른 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 미숙으로 어이없는 주루사를 당하는 모습은 그의 야구 센스가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이 주루 실패가 수비에서의 실패와 동일한 인지 능력 시스템의 결함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즉, 주자가 루상에서 다음 플레이를 미리 예측하고 상황을 읽어내는 야구 IQ가 미성숙하며 이는 투수의 투구 궤적을 읽고 타격하는 타격 천재의 본능과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박찬영에게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 팬들의 감정적 부채를 상환하고 팀의 승리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압도적인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재능이 가진 잠재적 가치는 분명 높지만 그를 기용함으로써 팀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박찬영에게 14일간의 특별 훈련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이 시간은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선수 인생 전체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코칭 스태프는 이번 캠프를 기술 훈련 30%, 정신 훈련 70%의 비중으로 운영하며 그의 실책 공포증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스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운동선수의 무의식적인 동작이 과도한 의식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신경근육계의 비정상적 반응이다. 과거 MLB와 KBO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오직 심층적인 훈련으로만 극복 가능하다. 훈련의 핵심은 즉각 리셋 루틴의 확립이다. 하나의 실책이 또 다른 실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는 매 플레이마다 실수를 즉시 잊고 다음 플레이에 100% 집중하는 자기 최면 및 신체적 루틴 및 호구 전 심호흡, 글러브 터치를 수백, 수천 번 반복 숙달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고강도 내압 방고 훈련을 수천 개씩 소화하며 땀으로 유니폼을 적시고 비디오 분석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처절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타구 판단 시간을 좁히기 위해 인식 반응 속도 강화 훈련을 도입한다. 이는 다양한 각도와 속도의 타구를 시차를 두고 노출시켜 그의 뇌가 타구의 궤적을 0.15초 더 빨리 예측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책의 공포를 이겨낼 정신적 강인함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숫자로 증명하고 개선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코칭 스태프와 팬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닌 삼진율을 15% 낮추고 수비 성공률을 20%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타격은 천재, 수비는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 박찬영은 이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이번 훈련을 통해 그가 반쪽짜리 천재라는 멍에를 벗고 팀의 핵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재능을 만개하지 못한 비운의 선수로 남게 될지 한국 야구계 전체가 그의 마지막 도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박찬영의 성패는 단지 한 선수의 커리어를 넘어 현대 KBO 리그가 공격형 선수의 가치와 수비적 완성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만약 그가 성공적으로 수비력을 끌어올린다면 이는 타고난 재능은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고전적인 스포츠 서사의 승리이자 데이터 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된다. 이는 향후 KBO의 유망주 육성 방식, 특히 수비 불안을 가진 특급 타자들의 포지션 전환 및 집중 훈련 모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14일 훈련이 실패할 경우 구단은 트레이드 또는 포지션 이동이라는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의 타격 재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명타자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수비 부담이 낮은 외야수로 이동시켜 타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팀 수비 안정화를 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3루수 자원 부재와 그의 내야수로서의 자존심 문제라는 또 다른 딜레마를 낳는다. 구단의 최종 결단은 박찬영의 14일 훈련 이후 그가 목표로 설정했던 수비 성공률 20% 향상과 삼진율 15%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될 것이다. 그의 방망이가 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만큼 그의 글러브가 팀의 패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결국 박찬영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박찬영 앞에 놓인 유일한 과제이자 팬들이 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완벽한 선수의 모습이다. 구단은 14일 후 냉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2024년 KBO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뉴스가 될 것이다.